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7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야야야. 예. 기억나요? 죄송합니다. 왔어요. 오늘도 왔어요. 네, 멀리 일본 여행을 마치시고 돌아온 누구시죠? 네, 민짱입니다. 민짱. 벌써 일본을 갔다 왔네요. 일본 니혼와 도 데시다까? 와, すごいかったんですよ. 아이 참. 아, 이거 일본어 방송인가요? 일본어 방송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가까운 일본이라도 좀 알자는 취지로 네. 지금 했는데, 뭐 영쌤은 이미 글로벌 되셨죠? 전 윤쌤입니다. 아, 영쌤 아니고 아, 윤쌤이셨어요? 이거 지금 사투리쌤의 발음이 그러니까. 윤쌤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영쌤이든 윤쌤이든 네. 그냥 쌤이면 쌤이에요. 그럼. 네,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럼 그렇고. 네, 오늘 왜 나오셨어요? 오늘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아,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요. 그럼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즐겨 듣고 있는 33살 주부입니다. 에이전트인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쭙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20대는 우울과 무기력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박사님이 대학을 놀러 다닌다는 표현을 자주 쓰시던데 제가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언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학점은 당연히 엉망이었죠. 흔히들 취업을 위해 쌓는다는 스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익이니 자격증이니 해외 연수니 이런 거랑 실제 일 잘하는 거랑 상관이 있나? 회사는 왜 이런 걸 보고 사람을 뽑지? 이런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토익 정도만 800점대 후반으로 일주일 공부해서 간신히 만든 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외국으로 이민이라도 가야 하나 생각할 즈음 기적적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취업한 회사나 잘 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제품 마케팅과 해외 영업 업무를 했는데 우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을 못했습니다. 같은 기수의 동기는 한 달이면 완벽하게 익히는 일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되어서야 간신히 이게 뭔지 이제 좀 알겠고요. 후배에게도 업무적으로 치이는 것은 흔한 경우였고요. 거기다가 선후배 및 동기 간의 사이도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자 직원들과의 트러블이 심했죠. 신입사원 시절에는 신입사원으로서의 애티튜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욕을 먹기도 했고요. 제가 회사를 다녔던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 반을 회사를 다녔고 30살에 퇴사했습니다. 마침 학자금도 다 갚았고 목표한 결혼자금도 다 모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의지로 온전히 한 결정이 퇴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퇴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둔 지 올해로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진짜 고민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퇴사 후 이전 경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하는 것보다 전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일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케팅이나 영업과는 전혀 다른 회계처럼 일견 분명하게 느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장렬히 실패했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는 생각에 컨설턴트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구직란을 통해 직접 찾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컨설턴트는 제게 공백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힘들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대로 주부로서 지내야 하나를 고민하던 찰나 친한 언니에게 상담을 했는데 공무원 시험을 추천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1년간 제 모든 역량을 쏟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시험을 치르고 보니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다시 시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그놈의 시험 준비만 벌써 3년째네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주부로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정일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흔히 돈벌이 하지 않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부터 남편의 카드로 생활하고 있는데 뭔가 속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남편이 과소비하지 마라. 뭘 샀냐?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지만 제가 뭘 샀는지 남편이 다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편하진 않습니다. 자체 소비 검열을 하는 모습도 별로고요. 제가 번 돈이라는 결과물이 없으니 나라는 사람이 사회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주부로 살 수도 있겠죠. 전 다행히 결혼을 했고 남편이 주부로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줬으니까요. 근데 불안합니다. 모든 불안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겠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남편과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어쩌지? 아니면 갑자기 사별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아이도 낳기 무섭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저는 항상 오지도 않는 미래만 걱정하며 현실을 살지 못하는 인간인 것 같네요. 그게 제 불안의 원인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 박사님이 30대까지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아 5년 정도는 쭉 파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찾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WPI는 1년 5개월 전인 2016년 1월에 검사한 것으로 보냈는데 혹시 상담하시는데 최신 버전이 필요하시면 다시 검사해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연을 들으면서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뭐 말은 정말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문제를 알고 싶은 게 절실할까요? 그런데 이분은 당신이 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 진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프를 보니까 에이전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에이전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게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고는 싶은데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모르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휴, 어떻게 WPI에 대해서 좀 아시네요? 저도 독학을 조금 예. 나 야매만 왔어. 야매로 네. 공부를 해도 이 정도 된다. 근데 박사님,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요. 네. 그냥 이렇게 사연만 들었을 때는 되게 로맨티스트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이분 WPI 검사 보면 에이전트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껏 이렇게 커리어를 보면 자기가 계속 일을 되게 못했고 지금도 네. 못했고 그렇죠. 앞으로도 못할 것 같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계속 하니까 되게 이분이 정말 에이전트인가 싶은 마음이, 지금 에이전트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서 힘든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많은 경우는 에이전트로 삶을 살고 있지 못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분이 실제로 에이전트로 삶을 산다는 거는 뭘 뜻할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에이전트는 상당히 과제지향적이고 또 자기가 하는 과제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가정주부로 지내니까 뭐 지금 자기 해야 될 일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뭔가 에이전트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네. 주어진 일을 잘 해낸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정주부의 모습.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에이전트는 일을 잘할 거라고 그러는데 에이전트가 일을 잘할 때가 있고 에이전트가 일을 진짜 못할 때가 있어요. 상사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렇죠. 인정을 받지 네. 못할 때. 그리고 인정을 받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얻지 못할 때. 그럴 맞아, 때는 에이전트는 자기는 일 열심히 했는데 자기 뭐 별로 좋은 평가를 못 얻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은 볼 때 그 사람이 일 열심히 한 것보다는 그냥 배째라 하는 정신으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성과가 좋지 않죠. 성과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너 왜 일을 하니? 라고 할 때 가장 뚜렷하게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도 나오네요. 나이스. 이제 알겠죠? 제가 네. 회사를 다녔던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었어요. 네. 오로지 돈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에이전트는 가장 일을 못하는 상황의 모습으로 보이지 일을 잘하는 모습으로 안 보여요.
이게 참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실제로 에이전트는 본인이 돈을 중요시 여기고 보상도 중요시 여기지만은 본인이 돈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로 보이지 않고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재수없고 꼴보기 싫은 사람의 모습을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일단 감정적인 소통이 안 돼요. 특히 뭐 회사에서 일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여직원하고도 엄청나게 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사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좀 드라이하고 좀 자기 딴에는 유머를 한다고 하는데 뭐 아주 거친 말이나 쓰고 욕이나 하고 이러면 지가 유머 있고 재밌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코드가 안 맞고. 코드도 안 맞고.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인데 다른 여자 직원하고 안 맞으면 또 본인이 엄청 잘났다고 주장할 것도 없는데도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좀 더 특별해.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죠. 뭐 직원 프로파일에도 에이전트는 뚜렷하고 셀프 만방은 없잖아요. 자기만 잘났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 이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인정해 줄 만큼 막 스펙이 아주 좋거나 조건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분을 보기에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저렇게 잘난 척 사냐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했는데 뭐 이분은 회사 다니는 거는 어쨌든 돈 벌려서 다니는 거지 이러면서 상당히 쿨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돈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리고 그 부분에만 이 사람이 사는 목표인 것처럼 되니까 별로 인간적인 매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회사 과감히 3년까지 견디다가 딱 그만뒀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한 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마침 학자금도 다 갚았고, 목표한 결혼 자금도 다 모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또 돈도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다 갚으시고 목적을 좀 이루신 다음에 퇴사하신 거잖아요. 언제 알겠죠? 네. 3년 동안에 학자금 대출받은 거 다 갚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다는 건 이분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겠죠? 네. 뭐 같은 동료나 후배들한테 커피 한 잔 사줬겠어요? 아, 그러기 힘들죠. 돈 모으려면. 그렇죠. 사주기는커녕 아마 1년 365일 항상 이 상사한테 점심 얻어먹었을 거예요. 커피 한 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겠다. 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뭐 상사 입장에서는 뭐 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사람 친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겠죠. 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WPI 검사도 1년 반 전에 한 거. 네. 아니 누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지가 않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3년 동안 완벽한 삽질을 이렇게 골라서 한 걸 보면서 본인이 참 세무사 시험 준비 2년 했는데 정확히 실패하고 또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1년 했는데 또 실패하고 왜냐면 이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 웬만큼 하면 자기 될 거라고 믿었는데 네. 실패를 했거든요. 왜 실패한지 알아? 이분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야, 오늘 이상해. 그러게. 내가 아닌데? 일본 갔다 온 게, 역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을 뵈면 뵐수록 해안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훌륭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재밌는 게요. 세무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조급해질까요? 이거 해보셨네.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죠? 그냥 빨리, 그러니까 돈은 지금 시험 공부하는데 쓰고 있고. 그렇죠. 돈을 빨리 벌어야 벌어야 되는데. 되겠고. 근데 그러다 보면 마음은 조급해져요. 네. 그러면 본인이 공부하는 게 조금만 알면 대충 알았어. 그래 이건 시험 안 나올 거야. 이 정도 알면 됐지. 이러니까 자기가 정작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느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의무방어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공부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럼 시험에 떨어지죠. 나름대로 공부하는 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시험 준비만 벌써 3년치네 그만하고 싶고 실패하는 것도 지겹대요. 이분 계속 시험 준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3년째 하는 정도면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주부로 살자니 또 만족이 안 되고. 주부로 사는 건 만족이 아니라 지금 주부로 사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야?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돈을 쓴다? 그렇죠.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써도 되는 가정 형편이지만은 본인의 자존심 망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는커녕 썬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 어떻게 돼요? 자기는 돈 쓰는 버러지 같은 느낌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언제까지 돈을 벌어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애도 안 가진다잖아요. 아이고. 좀 심한 것 같아. 심한 것 같죠? 근데 심해요. 대체적으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상황이지 않나요? 근데 원래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지한테 결혼해주고 했으니까 당연하지. 당연히 이런 돈 마음으로. 쓰지. 네. 그리고 빨리 애를 낳아야지 얘가 얘를 도망가고 앞세워서 싶어도. 또. 그렇죠. 더 큰 소리 치고 내가 내 좋아라고 돈 쓴다. 나 얘를 위해서 쓴 거야. 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참 같은 상황인데 성향에 따라 보는 게 다른. 이분 에이전트라서 그렇게 민감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를 만드는 것조차도 자기 과제인데 지금 나중에 그 과제가 자기 족쇄가 될까봐 이분 애를 갖는 게 나으실까요? 애 갖고 안 나고는 이분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한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돈 벌어야죠. 그렇죠. 이분이 돈 버는 거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돈을 벌지 이게. 그렇죠.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은 저가 무엇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나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네. 네. 그러면 이 분은 뭘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딱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면 그럼 박사님, 윤쌤이 생각이 안 나니까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야기해줘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자기가 뭘 좋아했는지 뭐 그동안 되게 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죠. 예. 단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이고. 그래 그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쉽다. 진짜 아쉽네요. 조금 갔다가. 그렇게요. 아무거나 해도 잘 하시려나? 아무거나 하면 잘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돈 많이 버는 직업 선택해서. 돈 많이 버는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분한테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이분은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의대를 다녀야 되고 인턴 레지더를 하면 최소한 10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 돈을 써야 되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이분이 세무사를 왜 택했는데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그리고 세무사 시험만 되면 바로 돈을 다루잖아요. 바로 그 좋아하는 돈 벌 거라고 생각해서 세무사를 택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분이 원하는 거는 돈 버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돈 버는 거예요. 단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거, 돈 버는 일을 살은 거예요. 이분한테 돈 버는 건 진짜 중요한 삶의 지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뭘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직장을 취직해가지고는 이분은 돈 못 벌어요. 그럴게요. 그리고 본인도 직장 생활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러면 자기 사업을 차리셔야 되나? 자기 사업, 이분이 잘할 수 있는 자기 사업 뭐가 있어요? 뭔가 금융권? 돈에 관련한 돈에 관한 금융권, 컨설턴트? 금융권에서 일도 안 했는데 무슨 컨설턴트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경험한 컨설턴트 보세요. 대실패. 예. 경험해봤는데 실패한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지가 돈 벌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여러분 안타깝네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저는 뭘 해가 돈을 벌까요? 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재테크 상담 또는 그것이 저희 직업이나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건요. 시중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이 집을 10채를 가졌어요. 2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벌었어요.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책들을 선전하는 거 혹시 본 적 네, 있어요? 네, 제목은 봤죠. 네, 그 주로 뭐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부동산이요? 그렇죠. 부동산도 경매. 아, 요즘에 뭐 부동산 뭐 어디 청약해가지고 아파트 당첨되면 뭐 거의 로또 수준을 받는다 하면 뭐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난리를 친다잖아요. 그런 부동산을 해가지고 당첨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매에 많이 뛰어들어요. 근데 경매를 해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부동산을 조금 본인이 수선해가지고 조금 남들한테 멋있게 보여가지고 또 그거를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고 넘긴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뭐 재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던 네네. 뭐 인테리어 재건축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가정주부고 또 본인이 세무사 준비를 했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세금 관련되는 것도 알고 그럼 가장 일차적으로 본인이 그렇다고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라 뭐 이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봐도 뭐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분은 공인중개사 시험 간단하게 공부해가지고 그 자격증 하나 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경매 이쪽으로 좀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초기에 조금씩 하면 한 1, 2년 하면 상당히 본인이 숙련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에이전트니까.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에이전트니까. 딱 물건 딱 잡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딱 고려해가지고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파악을 해가지고 딱 하고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나중에 귀찮은 거 소위 말하는 명도 뭐 운운한 그런 것들 정리 좀 해주고 그 에이전트 야, 기가 막히게 철두철미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30대까지는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아 5년 정도는 쭉 해야 한다. 결국에는 이분한테는 부동산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항상 일종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거든. 뭐 그러다가 부동산이 좀 익숙해지고 본인이 뭐 땅도 벌 줄 알고 또 건물도 벌 줄 알면 그거를 수리해서 또 파는 뭐 일종의 집장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해도 요즘에는 본인이 다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뭐 목수나 또는 이 일하시는 분들 다 잘 끌어가지고 그거 하고 또 이 세금 같은 그거 사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또 좋은 데 해주고 이제 이분한테 얼마나 그게 딱 맞는 분야인지 알겠죠? 네. 신나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취업 컨설턴트 하시는 분한테 가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다는 거 알겠죠? 컨설턴트가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이 이런 상담 사연과 같은 거를 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컨설팅을 해줬으면 컨설턴트는 당신이 뭐 기업에 취업하기에는 경력 단절이 너무 오래됐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쵸. 본인이 부동산이나 그리고 본인이 가정 이제 결혼했는데 가정주부인 내가 무슨 부동산 우리 남편이 건물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내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뭐 현대나 삼성이나 뭐 대우나 대림이나 이런 아파트를 만들어가 파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 공급자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을 거래해 주는 거 그렇다고 부동산 중개업하는 복덕방 아저씨가 부동산 시장의 주역이 아니에요. 그럼요. 남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게 빌라가 됐던 아파트가 됐던 일반 토지가 됐던 뭐 맹지가 됐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경매를 통하든 아니면 그냥 일반 부동산 중개를 통하든 아니면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본인이 물어봤어. 주인한테 가서 이거 이게 파세요 라고 하던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것도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윤쌤 네. 본인 부동산 거래해 본 적 있어요? 부동산 사본 적 있어요? 팔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무합니다. 우리 민짱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 부동산 거래라는 건 평생 한두 번 해봤을까 말까 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거래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낯설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내가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10년을 모아야 돼. 20년을 모아야 돼. 무서워요. 그런데 참 대한민국에서 간혹 보다 보면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다 건물주고 이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 뭐 재산이 1,000억, 2,000억 뭐 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는 또 뭐 웬만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놀랍게도요. 실제로 돈 번 거는 그분이 하는 비즈니스와 연관된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면서 심심하게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젠 어디쯤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해야 될지 딱 느낌이 오면 그걸 탁탁탁 구해놓으면 거의 4, 5년 지나면 한 서너 배로 오른대요. 야, 근데 그분도 센스가 있어서 참 아, 그럼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아, 그런데 바로 이제 거기였어요. 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센스는 대체 뭔가? 네. 어디서 왔는가? 이걸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찾아보려고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나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나요?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네. 좋아할 만한 거를 만한 거를 지가 빨리 캐치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그래서 내보다 특별히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내보다 인간성이 뭐 좋으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더 많이 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남들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그냥 과감히 질러가지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는 항상 가지려고 해요. 그 특성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부동산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차에도 관심이 없었고 일단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잘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관심을 돈으로 전환시키는 그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분도 에이전트이긴 하지만 돈으로 관심이 되게 크시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돈 하면서 돈을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책도 읽고 부동산 가서 이 땅이 제가 땅을 사랑해요.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 진짜 멋있다. 이 건물의 가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또 그걸 보면서 뭐 본인이 가장 쉽게 부동산을 접할 수 있는 게 경매 같은 거는 지돈 크게 안 들이고도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업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을 혹하고 어떤 걸 사고 이런 것들을 본인 나름대로 찾아가면 본인이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삶내 뚜렷한 목표도 생기고 그러면서 돈이 생기는 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본에 휴가 갔다 길을 발산하고 계시는 분 누구시죠? 네, 저 민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렇죠. 오늘 좀 깨닫고 가는 윤쌤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의 윤다은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